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에세이인데요. 제목은 60 뜨거워도 괜찮아 입니다. 지은이는 이명지, 펴낸 곳은 도서출판 수필인입니다. 이 작품은 60대를 풀기 있게 살아가는 작가의 자신감 넘치는 인생 철학이 담긴 에세이입니다. 전체 6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일부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사랑해도 괜찮아. 나는 60의 바다를 봤어. 얼마 전 사랑을 시작한 친구가 말했다. 멀리 살지만 매일이다시피 전화로 문자 메시지로 수다를 떠는 어릴 적 친구다. 우리는 늘 사랑을 꿈꾸지만 상대가 섹스하자고 할까봐 겁나서 연애 못한다는 것으로 낄낄대며 수다를 마무리하곤 했다. 그런 그녀가 바다를 보았단다. 바다를. 돼? 나의 호기심은 단호했다. 우리는 너무 오래 혼자였고 몸의 신호에 관심을 끈 지 오래였고 덜어 입으로 해소했다. 나이가 들어도 연애 세포는 죽지 않아서 늘 낭만적인 연애를 갈망하며 이런 남자라면 한 번쯤 하고 공허한 희망을 할 일 없이 날리곤 했다. 우리의 로망은 단순했다. 대화가 되는 남자. 근데 그게 결코 말처럼 간단하지는 않았다. 대화라는 낱말에는 모든 조건이 녹아 있었다. 지성, 감성, 코드, 매너, 외적 호감도, 건강, 어느 정도의 경제력 등등.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럴진데 상대방 또한 그렇지 않겠는가 말이다. 그래, 우리는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이상형이나 보며 상처 안 받을 짝사랑이나 실컷 하자고 낄낄댔었다. 되더냐고. 재차 묻는 내 성화에 친구가 까르르 웃었다. 얼마 만에 들어보는 저 웃음소리인가. 저렇게 꾀꼬리처럼 낭낭하게 웃던 친구의 어릴 적 모습이 기억에서 소환됐다. 나는 까닭 모르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질투일까? 진짜 사랑에 빠진 친구에게서 느끼는 묘한 감정이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도 넘은 친구는 혼자 딸아이를 건사하며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삶을 꾸려왔다. 이젠 딸도 결혼해 독립하고 친구도 나도 일해서 은퇴를 한 후여서 우리는 가족보다 더 많은 얘기를 나누며 지내는 중이었다. 그런 친구가 몇 개월 전에 사랑에 빠진 것 같다고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첫눈에 반한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는 친구였다. 어릴 적 자신의 첫사랑이 그랬기에 그런 그녀가 첫눈에 반했던 그 사랑을 다시 만난 것이다. 운명이란 게 이런 걸까? 이 첫사랑들이 둘 다 혼자가 되어 다시 만난 것이다. 운명의 여신은 짓궂게 마련인지 첫사랑에 대한 마음이 커갈수록 친구의 고민도 깊어갔다. 자자고 하면 어쩌지? 친구의 걱정은 태산 같았다. 너네가 청소년이니? 당연히 자자고 하지. 될까? 될 거야. 사랑하잖아. 여자는 뇌로 섹스한다잖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될 거야. 걱정 가득한 친구를 위로했지만 사실 나도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나는 친구가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진정한 축복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스킨십이 없는 사랑이 가능할까? 어느 날 우리의 수다 주제는 그것이었다. 우리는 된다고 했다가 에이 남녀간에 그게 어떻게 가능해 했다가 아니 늙으면 손만 잡고도 오르가즘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곤 낄낄댔었다. 여자가 나이 들면 필요한 것은 남자가 아니라 친구, 돈, 자식이라든가 가끔 딜도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가 이젠 감촉이 리얼한 로봇 인형도 나온다니 적금을 붙자고 하며 또 낄낄댔었다. 되더라고.
친구의 그 말에 나는 왜 눈물이 났을까? 내 마음을 알아챘는지 친구가 목소리를 더 밝게 과장하며 우리가 그동안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한 것 같다며 나한테도 용기를 내라고 격려까지 했다. 우리는 왜 안 된다고 안 될 거로 생각했을까? 심포도 같은 것이었을까?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미련버리기 같은. 친구는 60의 바다를 보았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젊어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몸의 즐거움을 이제야 알았다고 했다. 몸의 언어가 이토록 따뜻한 것인지, 이토록 위로되는 것인지, 이토록 건강한 것인지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몸의 대화는 결코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돼 남은 생이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고 했다. 어깨에 카디건을 걸쳐주는 진심 어린 손길에서도 온몸의 세포가 낱낱이 돌게 되는 느낌을 나도 꼭 다시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자는 뇌로 사랑한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다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내게 단단히 당부까지 했다. 온몸의 세포가 낱낱이 돌기를 고추 세우며 와와 소리치는 사랑이라. 나이가 들면 시드는 것이 아니라 완숙되어 간다는 말이 이들의 사랑을 두고 하는 말인가 보다. 성숙한 사랑은 연기가 없는 알불 같아서 더욱 뜨거운가 보다. 영화처럼 아름다운 그들의 사랑이 나는 진심으로 부러웠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조화란 말인가. 친구의 사랑 얘기를 듣고 있노라니 오래 잠자는 줄 알았던 나의 세포가 저 혼자 깨어 소리치며 일어서고 있었다. 아, 어쩌란 말이냐. 젠장. 복잡한 연애. 페이스북 프로필에 자신의 결혼과 연애 상태를 쓰는 안이 있다. 여기에 자신의 상태를 복잡한 연애라고 표시한 사람이 간혹 있다. 대체로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거나 외국인인 경우가 많다. 내국인들은 연애 중이라고 표기하는 정도다. 복잡한 연애 중이라고 당당하게 표시한 사람들이 참 솔직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몰매 맞기 십상이라 모두 진심을 숨기고 싱글이라거나 결혼으로 표기한다. 그나마 연애 중이라고 표시한 사람은 연인에게 예의를 갖춘 것이리라. 나는 어떤가? 나는 더 비겁하다. 아예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았다. 굳이 표시하자면 폴리아모리 찬성주의자라고 쓰고 싶다. 폴리아모리, 독점하지 않은 다자간 연애. 이런 사랑을 꿈꾸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윤리적 비난이 두려워 발설하지 못할 뿐이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불륜을 그토록 많이 다루는 것만 봐도 그렇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하고 아내에게 항변하는 남자의 얼굴엔 진심이 가득하다. 당신도 사랑하고 그녀도 사랑하니 우리 이대로 사랑하게 해줘 한다. 구속하지 않고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연애. 대상은 복수지만 모두 진심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독점하고 싶고 그 사랑에 구속받고 싶은 게 사랑의 속성이다. 그런데 이게 될까? 폴리아모리, 어쩌면 더 완벽한 사랑을 꿈꾸는 이들의 방식이 아닐까? 사람이 평생 어떻게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가? 물론 폴리아모리는 동시다발의 사랑이다. 바람둥이의 변명은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다고 한다. 의지만으로 안 되는 끌림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고 한다. 비난받을지언정 영 틀린 말은 아닌 듯도 싶다. 동시다발이지만 모두 진심이고 사랑의 깊이도 차이가 없으니 다자간 연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부 일처제가 인간이 만든 법규 중 가장 악법이라고 항거하는 이들도 있다. 다자간 연애의 핵심은 비독점이다. 독점하지 않는 것은 질투나 구속하고 싶은 마음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랑은 엄청난 에너지와 정신력이 요구될까? 반대로 자유롭고 홀가분할까?
폴리아모리는 서로에게 또 다른 상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것을 인정해야 폴리아모리가 성립된다고 한다. 사람의 마음이란 대체로 자신에게는 관대해도 상대의 대상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그 자체가 상처가 되는 일이다. 하지만 상대방을 속이고 몰래 하는 사랑보다는 솔직하고 윤리적인 사랑이 아닌가. 이게 내가 폴리아모리를 찬성하는 이유다. 당신의 속마음은 어떤가? 그리움의 효용가치. 나이가 들면 섹스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리움이 필요해서 연애를 꿈꾼다. 달달하고 애틋한 감정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자꾸만 헐렁해지는 마음에 편안함 말고 그 무엇, 약간의 긴장감, 설렘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움의 감정은 외롭고 약간 쓸쓸하다. 쌉싸름한 커피 맛이라 중독성이 있다.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감성은 밭을 갈아 흙을 포실하게 일궈놓은 봄 땅 같다. 어떤 씨앗을 뿌려도 금세 싹을 틔울 것 같이 멜랑꼴리하다. 나는 마음밭이 이럴 때 글이 잘 써진다. 그리움은 비옥한 농토를 만드는 잘 숙성된 퇴비다. 나이 들어 좋은 건 편안함이다. 그런데 이 편안함은 부드럽고 달기만 한 음식 같아서 금세 질린다. 가끔은 씹는 맛이 쫄깃한 것, 새콤달콤한 것이 당기기도 한다. 아무리 좋은 것도 세월에 무뎌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다. 그것을 성장이나 발전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아무리 세월이 가도 달아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리움이다. 그리움의 감성이다. 감성은 나이와 반비례한다지만 그리움의 감성은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것 같다. 나이가 들면 그리워지는 게 더 많아지는 것을 보면 한없이 따스했던 엄마의 젖무덤, 소나기에 불어난 내를 업고 건네주던 아버지의 견고한 등, 자전거를 가르쳐주던 오빠의 외침소리, 어스름역 골목길에 저녁 먹어라 부르던 엄마 목소리, 투닥투닥 생솔가지 타는 연기 속에 흘러내리는 솥의 눈물, 마당에서 펄럭이던 새하얀 옥양목 이불 호청과 잠자리 앉은 바지랑대 끝너머로 보이던 파란 가을 하늘빛, 버스 안에서 책가방을 받아주던 남학생의 반듯한 턱선, 눈이 오신다고 수업을 접고 교탁 아래 기타를 꺼내 노래를 불러주시던 첫사랑 선생님, 하염없이 뒤를 따라오던 그 남자의 발걸음 소리. 이제 모두 와서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보거라 하시던 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 그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귀퉁이가 닳지 않는 기억들, 그래서 치매가 와도 노인은 옛것만 기억하나 보다, 그리움을 껴안고 사나 보다. 아직도 사랑을 꿈꾸는 이유를 더는 설명할 길이 없다. 약간 쓸쓸하고 쌉싸름하고 쫄깃해지고 싶은 감성, 아직도 마음밭을 포실하게 갈아엎고 싶은 그리움의 효용가치, 그보다 더는. 우린 아직 가임기야. 그 지긋지긋하던 갱년기마저 끝나고 이젠 노년기로 접어든 60대다. 친구들이 모여 앉으면 아직 인정할 수 없는 그 노년이라는 말에 모두 치를 떤다. 우리가 청춘일 때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들이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라고 말할 때 정말 웃겼는데, 지금 우리가 그 나이가 되었다며 풀 죽어 있을 때 한 친구가 말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직 가임기야. 꿈꿀 수 있으면 가임기지. 마음은 청춘도 아니고 아예 가임기라고 외치는 친구 말에 우리는 실수하면서도 어딘가 한 줄기 신락 같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다. 가임기, 배태가 가능한 시기, 무엇을 배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닌가? 그렇지, 꿈을 배태하는데 시기가 있는 건 아니지.
희망을 만드는 일은 언제든 할 수 있지. 그런데 우린 지레 주눅이 들어서 스스로 뒷방으로 물러날 일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역시 일체 유심조, 마음먹기 나름이다. 갑자기 문 하나가 활짝 열리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참에 각자 새해 소망 하나씩을 배태시켜 보자고 했다. 막상 소망을 말해보라니까 대부분 건강, 가족 평안, 자식들 잘 되는 것 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좀 전에 가임기라고 외친 친구가 말했다. 에이, 그런 거 말고 니들 자신만을 위한 뭐 좀 참신한 거 말이야. 그 친구의 소망은 연애하기였다. 모두 손뼉을 치며 부러움 섞인 눈으로 그녀의 다음 말에 주시했다. 오래 싱글로 지내던 친구는 자녀들도 독립해 걸릴 게 없었다. 나이는 선택의 기준일 뿐 연애의 장애는 되지 않는다. 얼굴에 내려앉은 세월의 흔적, 반백의 머리를 염색하지 않는 소심파, 운동으로 다져진 곧은 몸매는 매우 당당하고 아름다웠다. 친구의 연애 조건에 대해 우리는 귀를 쫑긋 세웠다. 첫째, 말이 통하는 친구 같은 연인. 둘째, 결혼하지 않고 각자의 주거지에서 따로 또 함께가 가능한 사람. 셋째, 취미와 여행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 친구의 연애 기준은 명쾌했다. 연인 관계에서도 각자 경제적으로 자립되어 있어야 당당할 수 있다는 게 그녀의 생각이었다. 서로의 재산을 욕심내서는 결코 멋진 연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맞는 말 같았다. 법적 동거나 결혼 상태가 아니면 자녀들과의 갈등도 빚을 일이 적다. 오히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재혼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재산이 축날까봐 걸림돌이 된다. 젊어서는 부모의 결혼 승낙을 받느라 힘들지만 나이 든 부모는 자식들의 승낙을 못 받아 외롭게 사는 이들을 심심치 않게 봐왔다. 심지어 재벌 회장님도 황혼의 벗이 되어줄 살가운 여인 하나 곁에 두지 못하고 술 한잔 하자며 회사 임원들을 집으로 불러댔다고 한다. 많이 가진 자의 아이러니이다. 꼭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건 아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쉽다.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을 만큼만 있는 게 가장 적절한 양이 아닐까. 그건 얼마쯤일까?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중요한 문제이긴 한 것 같다. 친구는 자신은 늘 가임기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아직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데 어찌 가임기가 아닌가라면서 생각도 삶도 멋진 친구에게 좋은 인연이 꼭 나타나길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나도 친구의 열정에 힘입어 새해 소망 하나를 배태시킨다. 작년에 내고자 했던 책을 올해는 반드시 출산하자는 목표로 착상시킨다. 작심만으로도 슬슬 배가 불러오는 이 배태를 열심히 정진하여 순산을 해봐야겠다. 확실히 우린 아직 가임기가 맞구나, 친구야. 늙어갈 수 있어서 다행이야. 52만 5,600시간을 달려 다다른 60. 여기까지 오기 위해 소비한 젊음과 청춘은 얼마였던가. 소모한 열정과 육체는 얼마였던가. 한 대를 떠돌면서 시달린 유혹과 견딘 욕망은 또 얼마였던가. 지나온 시간만큼 낡고 헐거워진 뒤에야 이제야 나를 들여다본다. 비록 육신은 낡고 누추해졌으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쫄지 않은 내 마음이 거기 있다. 원하는 것들이 확연해진 맑은 내 마음이 거기 있다. 내 얼굴의 잡티도 남의 얼굴의 티끌도 잘 안 보이는 흐려진 시력. 바깥 소음보다 내 안의 소음이 더 시끄러운 청력. 저자의 땀냄새에도 무뎌진 후각이 노화라 생각지 않기로 했다. 다소 불편함 뒤에 따르는 평온이 세월의 순리가 축복 같을 때가 더 많으니까.
까칠한 젊음을 지나 다다른 느긋한 60대. 이제 함부로 뜨거워도 걸릴 게 없는 나이지만 쉬 데워지지 않는 건 좀 서글프기도 하다. 선배들이 나이 들어서 좋다, 늙어서 좋다고 말할 때 늙음을 위안 삼는 말치레인 줄만 알았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의 진심을 알고도 남는다. 60은 넘어야 숨이 좀 죽는다는 걸 안다. 빳빳하게 풀먹인 광목 이불 호청에 푸하고 물을 뿜은 것처럼 객기를 빼고 제 본연의 모습을 드러낸다. 다듬이돌 위에 놓아 수십 수백 번의 방망이질로 담금질된 뒤에야 편편하게 골라진 호청처럼 비로소 문풍지 같은 맑은 사그락 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제 소리를 내게 된다. 시간에 담금질되어 다다른 나이는 쉬 들끓지 않는다. 한번 물러서서 보는 아량이 있고 제 부끄러운 경험이 비추어져 고개를 주걱거리게 된다. 서러운 본론을 거쳐 이제 결론을 쓸 차례가 왔음을 아는 나이다. 인생의 말미를 쓰는 사람이 제 눈에서 쌍심지를 뽑지 않고서야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40대에 낸 나의 첫 책 중년으로 살아내기가 청춘을 소비하며 살던 고통과 욕망을 담았다면 50대에 낸 두 번째 책 헤이 하고 네가 나를 부를 때에는 허영과 욕망이 내 삶의 에너지였다는 고통스러운 고백이 담겨 있다. 둘 다 비장하고 처절했다. 반면 60대에 쓰는 지금의 글들은 대체로 평온하고 자족하는 걸 보니 생전 어머니의 기도가 닿았구나 믿어진다. 어려서 늘 어머니의 기도 소리에 잠을 깨던 그 기도가 내 삶을 토닥이고 있었다는 걸. 그 누구의 삶도 길 없는 길을 간다. 똑같은 인생은 단 하나도 없다. 52만 5,600시간 길 없는 길을 잘 달려와 무장해제하고 살 수 있는 60대를 맞은 것이 참 감사하다. 이렇게 늙어갈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이제 다시 100세 인생을 향한 출발점에 섰다 할지라도 더는 두렵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욕망의 언저리에서 나는 명품이 좋다. 명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열패감이거나 그걸 선망하는 것이 왠지 속물의 감정만 같아 지레 명품이 싫다고 말하는 건 아닐까?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다. 닿을 수 없는 것에 닿고자 하는 욕망이 의욕을 부르고 열정나게 하고 뛰게 만든다. 결핍이 동기를 만드는 진리다. 여인들이 똑같은 옷, 비슷비슷한 백을 들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았다면 인류에게서 패션이나 디자인과 같은 아름다움은 진화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인들의 욕망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 여인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사내들은 또 사내다워지는 것이다. 불끈해지는 것이다. 60이 넘고 일에서 은퇴한 후 나는 욕망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동했을 뿐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꿈꾸기를 멈추지 않는 한 욕망은 멈춰지지 않는 것이며 그걸 멈추는 것은 생동이 정지되는 그 다름이 아니다. 요즘 내가 추구하는 욕망은 명품의 삶이다. 이제야 60 정도는 살아내야 추구할 수 있는 진짜 나의 삶 말이다. 자식들도 다 제 삶을 살고 생업도 나를 부르지 않고 세상도 나를 닥달하지 않는 은퇴의 삶. 이보다 평화로울 순 없다.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자신에게 몰입하며 가슴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 나에게 제일 만나는 것을 먹이고 제일 좋은 것을 입히고 내가 1순위인 삶을 산다.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을 뭉쳐 무슨 빛깔의 글보석을 빚어볼까 고민하는 하루하루가 두근거리고 아름답다. 굳이 빚지 않아도 영롱한 추억들을 꺼내
친구들과 수다 한 판으로 저무는 일상도 명품 그 이상이다. 예술과 명품의 공통점은 희소가치일 것이다. 나는 나의 명품을 내 안에서 꺼낸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60년을 넘게 모아온 추억 창고에 무엇이 없을까? 성공은 없을까? 실패는 없을까? 사랑과 이별은 어디 한두 번뿐이겠는가? 추억 부자가 진짜 부자라 했다. 나는 부자다. 내 삶의 흔적, 나만의 보고에서 오늘은 무엇을 꺼낼까 설레는 시간. 나는 이때 흥분된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생. 그것이 나의 명품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인생이다. 이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